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야 너희들이 주목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소녀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야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 바로 김명훈 박사님이신데요. 연설을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의기억연대가 사라져야 정의가 바로 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전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슴과 등판에 국가정보원이라는 흰색 글씨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진보당이나 농민단체 또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들입니다. 처음에는 제주에서 시작하는 듯 하더니 차츰 창원, 진주, 전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규모로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간첩단 수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며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정훈이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제일조선학교 지원단체인 김복동의 희망 대표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친북 성향 언론인 통일뉴스 기자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김복동의 희망은 2016년에 김복동이 희사한 기부금 5천만 원으로 김복동 장학 기금 활동을 시작한 후 2018년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꾼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활동은 특이하게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로 제일조선학교를 지원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제일조선학교라는 아이콘이 따로 있어서 이 단체가 북한 세력과 깊이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이 바로 윤미향입니다. 그리고 김복동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하게 훈장까지 받은 여성으로 위안부 운동의 세계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위안부 인권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정 의원이 주도한 각종 사업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기부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복동은 과연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을까요?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 직업 여성, 즉 매춘부로 국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업자인 포주의 모집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김복동 씨는 위안부 피해자법이 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기는 여타 위안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최초로 위안부 이력을 폭로하여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의 주인공이 된 김학수는 친엄마에 의해 포주인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갔으며 영화 I Can Speak의 주인공 이용수는 포주가 내민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 선뜻 따라갔으며
기론옥 평화상의 주인공 기론옥은 감옥에 있던 아버지를 꺼내기 위해 스스로 푸주간에 20원에 팔려가 내춘부가 된 인물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그 어떤 여성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실상 이러함에도 정의연은 이 여성들에 대한 가해자를 일본군으로 지목하고 전쟁범죄 인정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법적 배상하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30년이 넘도록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미국과 유럽 의회 그리고 유엔까지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국 각지와 해외에 200개에 가까운 소녀 위안부상을 세워놓고 일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연 활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수요 집회는 대외로는 빈협약을 위반하고 국내로는 집시법을 위반한 세계 최장기 불법 집회이며 평화라는 이름의 소녀상은 실상 평화와는 거리가 먼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하였기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찾기 위해 스스로 또는 비정한 부모에 의해 그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위안부는 일본군의 강제동원 피해자도 일본군 성노예도 일본군의 전쟁범죄 피해자도 아닙니다. 단언컨대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과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일역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거대한 국제 사기극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부류의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반대, 사드 철수 등을 주장하며 한미 관계를 파탄내려는 반미 집단과 징용 노무자와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를 파탄내려는 반일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두 세력이 이 땅에서 활개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축인 반일 집단 정의연을 괴멸시키기 위해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라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것만 같았던 정의연의 기세도 이제는 완전히 위축이 되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힘없는 촛불조차 끝내 소멸된다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붕괴되는 것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한 축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쓰러져가는 촛불 신세의 정의연도 괴멸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로 일관하던 정의연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면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것이며 파탄지경에 이른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한미일 관계는 철옹성처럼 공고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